안녕하십니까. 에폭점의 천재들 TV입니다. 에폭점의 꼰대들 14번째 이야기, 결혼 상대를 고르는 과학적인 기법 1입니다. 오늘은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청춘 남녀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모델을 개발한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혼에 대하여 작가들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또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또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결혼하고 후회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와 결혼은 별개일까요? 제 생각은 연애는 동경의 세계이고 결혼은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광대의 즐거운 쇼라고 한다면 결혼은 보게사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연애와 결혼은 별개입니다. 여기서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누구랑 할 것인가에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청춘 남녀 시청자 여러분께 명확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생의 동반자로 결혼 상대를 결정하려면 낭만적인 사랑만으로 환상적인 결정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 기준과 감성적 기준이 포괄하는 망라된 조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결혼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이 큰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려면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지만 저는 11개 항목을 그룹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체크리스트 11개 항목입니다. 11개 항목은 세로로 이렇게 별거가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나이, 외모, 학벌, 직업, 종교. 각 항목별로 체크할 내용이 있습니다. 연령, 나이의 경우 연령, 연하냐, 연상이냐, 나이 차이는 본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은 공표, 5표.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은 X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다. 그럼 이제 세모표. 이렇게 표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앞페이지 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취미에서 시작을 해서 성품, 가정환경, 재산, 사랑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로로 보시면은 취미의 경우 이제 운동, 취미, 게임, 여행, 독서, 쇼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 취미에 대해서 상대방의 취미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O, 마음에 들지 않으면 X,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면은 또는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세모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이제 그 5표가 개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에 표에서 열거된 항목 중에서 1번 나이, 2번 외모, 3번 학벌, 4번 직장, 5번 종교는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소개자를 통해서 사전에 체크하여 3개 이상 OK라고 판단되고 상대방도 OK 하면 소개팅에 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개를 받고 특별한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데이트를 진행하면서 3개월 이내에 나머지 6번에서 11번 항목은 은근하게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혼 상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 11개의 항목 각각에 대하여 본인이 수집한 정보로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5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X표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 11개 항목 중에서 상대방의 조건이 탐탁하지 않지만 문제 삼을 정도가
아니라면 세모 표시를 하고, 세모 표시는 2개를 하나로 계산합니다. 체크리스트 11개 항목 중에서 우표가 6개 이상이면 결혼 상대 후보로 격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고, 상대방도 본인을 결혼 상대로 인정해야 성립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11개의 항목 중에서 단 하나의 조건이 나머지 10개의 항목을 무시하는 결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결혼은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재산이나 용모만을 만족을 해서 결혼한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항목은 거의 마음에 들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을 결혼 상대방으로 포기해버리면 본인의 결혼은 늦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11개 항목의 중요도가 모두 같다는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셋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결혼할 상대방 후보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본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상대를 골라 결혼해야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상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단계, 둘째 단계에서는 11개의 항목을 놓고 쌍방이 각자 다른 눈으로 상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므로 두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과 결혼 상대 후보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서로 비슷하면 두 사람은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고, 그 차이가 크면 결혼 후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적합도는 인생관과 가치관에 비례한다는 전제하에서 결혼 상대자가 체크리스트에 열거된 11개의 항목을 놓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서열에 상관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두 사람이 11개의 항목의 중요성 서열을 매긴 자료를 활용해서 통계학에 나오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두 사람의 결혼 또는 배우자 적합도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두 개체를 놓고 각종의 독립변수들의 실제값 대신에 두 값의 순위를 사용해서 그걸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상관계수 로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는 순위 상관계수이고 d는 두 개의 순위의 차를 말하는 거고 n은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표는 상관계수로 판단한 배우자 A와 B의 적합도 계산 방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식을 적용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왼쪽에는 배우자 선택 기준 항목 11가지가 이제 왼쪽 열로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1. 나이, 외모, 직업, 학벌, 종교, 건강.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남자가 매긴 중요도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의 중요도 순위입니다. 여기 2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남자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모는 5번째이고 직업은 3번째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째까지 이제 그 서열을 매기는 거고, B도 마찬가지 B가 여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입니다. 나이는 2번째이고, 그 다음에 외모는 9번째고, 그 다음에 직업은 3번째고, 그 다음에 학벌은 10번째고.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A에서 B를 뺀 것이 D고 D를 자성한 것이 여기 이 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앞에 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표입니다. 7번째 항목이 취미인데 남자가 취미의 중요도는 9번째, 11개 중에서 9번째, 여자는 8번째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또 성품은 남자는 6번째로, 여자는 5번째로.
이렇게 해서 사랑은 둘이 공이 다 같이 첫 번째 순으로 꼽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계산을 해서 디자승 이거 이쪽입니다. 이것들을 합하면 전체 86이 됩니다. 만약 AB 두 사람이 서열을 똑같이 매겼을 경우 상관계수로는 1이 나옵니다. 이것은 남자 생각과 여자 생각이 항목별 중요도 서열이 똑같다고 하는 의미이므로 A, B는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영역이겠죠. 한편 두 사람이 정반대로 중요도 서열을 정했을 경우 상관계수로는 -1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 상극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로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두 사람의 적합도인 상관계수 로 값이 +0으로 나타나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0으로 나타나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잘 통하는 배우자가 되려면 +0.5 이상의 적합도가 나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과 결혼 상대자가 결혼 11개 항목 중에 6개 이상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가 테스트를 해서 그 적합도로 결혼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본인이 먼저 11가지 항목에 대한 중요도의 순서를 매겨 A칸에 기입합니다. 두 번째, 결혼 상대방 후배에게 11가지 항목에 대한 중요도의 서열을 매겨달라 해서 B칸에 기입합니다. 세 번째, 각각의 기준별로 A-B 해서 나온 수치를 D로 하여 D를 제곱해서 D 자승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로 이들 값을 공식에 넣어서 상관계수 값을 구해 플러스 0.5를 넘으면 결혼 상대자로 확정하도록 합니다. 이건 앞에 표에 들어있는 남자 A와 여자 B의 11개 항목의 중요도 서열 자료를 활용해서 남자 A와 여자 B의 결혼 적합도를 SRCC 산식에 넣어서 계산한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SRCC 지수 적합도는 0.609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사귀고 있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체크리스트 11개 항목 중에서 상대방의 나이, 외모, 학벌, 직업, 종교 중에서 3개 항목 이상 오케이 하면 소개팅에 응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조건이 11개의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마음에 들면 본인의 결혼 상대 예비 후보로 격상을 시킵니다. 셋째는 상대방도 본인을 결혼 상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인과 상대방의 결혼 적합도인 순위 상관계수가 플러스 0.5 이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이후 두세 달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 기법을 활용하여 결혼 상대를 결정하시는데 장애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상대 고르는 과학적 기법 1.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수의 배우자 후보를 놓고 결정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